안녕하세요. 알찬 노우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정부에서 준 소비 쿠폰, 어차피 내가 받은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 쿠폰 잘못 사용하면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 제재 부과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쿠폰 쓰는 건데 무슨 형사처벌까지 해?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에 불려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 몰라서 잘못 썼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 억울하게 큰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모르면 처벌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런 위험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셔도 수십만 원의 손해와 법적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고 있으면 나를 지키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분의 돈과 명예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정부가 준 건데 내가 원하면 어디든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소비 쿠폰은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공적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용돈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써야 하는 목적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업종 제한을 두고 불법 사용 단속까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쓰면 되지 하고 썼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70대 어르신은 쿠폰으로 마사지샵 결제를 했다가 한 달 뒤 부적절 사용 통보를 받고 전액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비 쿠폰은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단순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불법 현금화나 허위 거래로 분류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니어층이 많이 적발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 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건 모두 불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돈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돈. 이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한번 보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사실 소비 쿠폰 카드만으로도 내 소득 수준이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 색상과 금액 표기로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 카드는 기초수급자, 초록색 카드는 차상위 계층, 파란색 카드는 일반 지원 대상자, 이렇게 색으로 구분되고 거기에 18만 원, 33만 원, 43만 원 같은 금액이 카드에 그대로 찍혀 나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카드만 봐도 이 사람은 지원금 얼마 받는구나, 소득 수준이 이 정도겠네 하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식당에서 이런 불쾌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계산대 직원이 어머, 이건 기초수급자용 카드네요 라고 무심코 말한 겁니다. 옆에 있던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고 그 어르신은 얼굴이 화끈거려 결국 음식을 포장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시니어 부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점원이 이건 33만 원짜리 지원금 카드니까 잔액 확인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원받는 걸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하나 하고 속상해 하셨죠.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시정을 요청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을 통일하거나 금액 표시를 스티커로 가리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지역이 개선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색상과 금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카드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카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정부는 지역번호 누르시고 114에 문의하면 내 지역에서 색상 변경이나 스티커 부착을 지원하는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우려가 큰 지역은 이미 별도의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꼭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지원받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나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입니다. 어떤 분은 이 때문에 아예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려다 결국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담배 몇 보루 사서 현금으로 바꿔 쓰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하던데 바로 이게 담배깡입니다.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대량 구매한 뒤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현금으로 되팔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문제는 이걸 단순한 편법으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 담배깡을 명백한 불법 현금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담배깡 한 번 했다가 경찰 조사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담배깡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첫째,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소비 쿠폰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쿠폰으로 지역 식당, 전통시장,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록 장려하는데 담배깡은 그저 현금화 수단일 뿐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마진이 5%밖에 되지 않아 동네 슈퍼나 편의점 주인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배깡 수요가 몰리면 재고 부담만 늘어나고 일부 점포는 불법 현금화 가담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담배깡으로 현금화된 돈이 사행성 업소나 불법 거래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를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60대 어씨는 소비 쿠폰으로 담배 20보루를 사서 중고거래 앱에 되팔았다가 전액 환수와 함께 300만 원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됐습니다. 부산의 70대 B씨는 편의점 직원과 짜고 허위로 담배 구매 내역을 만들어 현금을 돌려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의 50대 C씨는 단속 사실을 모르고 계속 담배깡을 하다가 형사처벌인 벌금 2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속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했지만 지금은 카드 결제 패턴만으로도 적발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동일 업소에서 담배만 반복 결제하거나 단기간에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단속 대상에 오릅니다. 정부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담배깡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반복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담배깡 전담 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계해 결제 패턴을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한번 적발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 심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담배깡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한 행동이라도 법 앞에서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카드만 긁히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고 판단하면 한번 결제한 금액도 전액 환수당하고 심하면 앞으로 다른 지원금 참여까지 제한됩니다. 정부가 공지한 사용 불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행성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지노, 경마장, 복권 판매점 등입니다. 서울의 60대 D씨는 전통시장 내 작은 유흥주점에서 결제했다가 전통시장 내 업소라도 업종이 유흥이면 불가라는 이유로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치 레저 업종입니다. 골프장, 고급 호텔, 명품 매장, 귀금속점, 마사지샵입니다. 경남의 70대 E씨는 고급 마사지샵에서 쿠폰으로 결제했다가 전액 환수와 함께 6개월간 복지지원 참여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세금 보험 관련입니다. 세금 공과금 납부, 보험료 적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입니다. 부산의 50대 F씨는 대형 마트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서 나중에 다른 데 쓰려다가 불법 전용 의심으로 조사받았고 카드 한도가 즉시 정지됐습니다. 온라인 통신 관련입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휴대폰 요금 결제, 일부 배달 앱은 제외입니다. 대구의 60대 G씨는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주문했다가 온라인 결제 불가라는 이유로 2주 뒤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배 및 주류 전문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전면 제한되었습니다. 전북의 50대 H씨는 담배 판매 허용 지역으로 알고 대량 구매했지만 해당 지역이 중간에 규칙이 바뀌면서 거래 취소 후 전액 환수됐습니다. 한 번만 잘못 결제해도 즉시 환수 조치가 들어가고 사안에 따라 제재 부과금이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의성이 의심되면 불법 현금화로 간주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환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불이익도 큽니다. 지원금 참여가 제한되고 한 번 적발되면 향후 민생지원금 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적 지원에서 1, 2년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즉시 카드 사용 정지 조치를 내려 남은 금액도 못 쓰게 됩니다. 결제받은 가맹점도 함께 처벌받아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의 실수도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소비 쿠폰은 공적 자금입니다. 사용 전에 꼭 이 업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지역번호 누르시고 114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비 쿠폰을 잘못 사용하면 환수 조치만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행위인 4가지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순간 바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카드깡입니다. 물건 없이 현금만 주고받는 행위이죠. 가장 흔한 범죄 유형입니다. 소비 쿠폰으로 아무 물건도 사지 않고 가맹점 주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현금으로 바꿔 받는 방식이죠.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도 함께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는 할인 판매를 빙자해 직거래 사기 행위입니다. 이건 개인 간 거래하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명백히 사기죄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네 번째는 카드 대여와 양도입니다. 소비 쿠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간이라도 대신 쓰게 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모든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걸립니다. 이 4가지 행위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 결제 데이터 CCTV 가맹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로 지원금 수혜자에서 형사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 경찰과 지자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꿔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는 이걸 불법 유통으로 규정하고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할까요? 쿠폰의 원래 목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비 쿠폰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건데 현금화하면 동네 상권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불법 시장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금화된 돈이 불법 도박, 고금리 사채, 사행성 업소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불만과 도덕적 해이가 커집니다. 다들 파는데 왜 나만 안 파냐는 인식이 퍼지면 결국 제도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민원 신고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직접 모니터링합니다.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플랫폼 내에서 쿠폰, 소비 쿠폰 판매, 현금화 등의 단어가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한 번 걸리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되고 계정 정보가 경찰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계정 추적으로 현장 검거가 됩니다. 거래 약속 장소를 추적해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검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정 영구 정지됩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해당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정보가 지자체와 공유돼 이후 다른 공적 지원 서비스 신청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징역형 벌금형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벌금 수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액 환수와 함께 판매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1, 2년간 민생지원금과 복지 혜택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역에서 불법 판매자로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나면 사회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갑니다. 나는 그냥 글만 올렸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글을 올리는 순간 이미 불법 행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판매 시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명예와 앞으로의 모든 복지 혜택까지 잃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안전한 거냐? 고 궁금하셨죠?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비 쿠폰은 내 돈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진 공적 자금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절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용 전 업종 반드시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건 결제 전 확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지역번호 누르시고 114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최근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사용 가능 업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가게라도 유흥주점, 마사지샵 같은 업종은 전면 금지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대부분 제한되니 무조건 오프라인 가맹점을 이용하세요. 두 번째, 가족이라도 카드는 절대 빌려주지 않기.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바로 가족 간 카드 대여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신 써주면 좋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는 소비 쿠폰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면 불법 양도로 간주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족 간 사용이라도 적발 즉시 전액 환수되며 향후 지원금 제한입니다. 세 번째, 현금화 유혹은 절대 피하기. 담배깡, 당근마켓 거래, 카드깡. 딱 한 번만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부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글을 올린 순간부터 범죄입니다. 네 번째, 결제 후에는 사용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간혹 가맹점에서 잘못된 업종 코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결제했는데 가맹점 등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유흥업소 코드로 잡히는 경우죠. 이럴 땐 즉시 지자체에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해야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될 땐 사용하지 말고 문의하기. 조금이라도 이건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 결제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안내해 줍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나도 혜택을 보고 우리 동네 상권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이름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사용이 곧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 억울한 피해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이런 좋은 제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